자, 54번 보겠습니다. 일부분의 문자 또는 비트를 삭제하기 위해 필요한 연산으로 쓰이는 논리 게이트는 뭐냐? 그래서 AND 회로 연산이 여기서 쓰이게 된다가 정답이 됩니다. 일단 기본 용어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AND 게이트를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그래서 AND 게이트가 원래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도형으로 그리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AND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반달 모양. 네. 이게 이제 등장을 하죠. 네. 그래서 보통 회로를 직접 구성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입력이 하나 들어가고 여기에 또 입력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력이 두 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좀 표시를 할게요. 자, 이렇게 네, 이렇게 표시해 놓고 여기에 이제 A 값이 들어가고 여기에 뭐 B 값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볼게요.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입력 신호가 A, B 두 개가 들어가고 당연히 출력이 하나가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AND 게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글자를 키울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 출력이 이제 Y가 나온다고 치고, 네, 이렇게 출력이 Y로 나온다고 치고, 자, 진리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 입력이 두 개 들어가고 출력이 Y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연산자 기호를 이제 우리가 쓸 때 AND는 이제 교집합이랑 같은 말입니다. 교집합. 네, 교집합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논리 곱이라고도 얘기하죠. 네, 마치 곱하기 연산과 비슷한 원리로 동작을 한다. 그래가지고 논리 곱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당연히 뭐 집합 기호로 쓰게 되면은 A와 B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여기다가 점을 찍기도 해요. 이제 그 불대수 연산에서 보게 되면은 점을 이렇게 가운데다 이렇게 찍거든요. 네, 그렇게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점을 찍어서 A and B라고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여러분들 그 집합기호 그 어디냐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예, 한번 찾아볼까요? 간단하게 예, 기호 여기 찾으면 돼요. 예, 여기서 네, 그렇죠, 이거죠. 네, 이렇게도 표시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교집합 AND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한 대로 입력을 적어 보겠습니다. 0001 1011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입력의 경우의 수가 두 개를 입력받는 거니까 네 가지 형태의 이렇게 입력 신호가 들어가요. 그럼 출력을 했을 때 자, 곱하기 연산하듯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0하고 0을 곱하니까 여기 0 되죠. 0하고 1 곱하면 0 되죠. 1하고 0 곱하면 0 되죠. 1하고 1 곱하면 1이 되죠. 뭐 당연한 얘기죠. 곱하기 연산하듯이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러한 형태로 되는 건데 얘를 이제 여기까지는 원래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AND 회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맞죠. 근데 54번에 이제 지문을 보시고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AND 연산이 일부의 문자나 비트를 삭제하는데 왜 쓰이느냐. 자, 이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단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지금도 그렇고 뭐 한글 문서나 이렇게 엑셀 문서 뭐 이렇게 키게 되면 우리가 텍스트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타자 입력을 한다 했을 때 자, 보세요. 글자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글자를 하나 입력하고 그 다음에 뭐 B라는 글자를 뭐 이렇게 입력하고 C라는 글자를 이렇게 입력했다고 치죠. 그러면은 얘네들의 이 글자는 우리가 ASCII 코드라고 하는 체계가 있거든요. ASCII 코드에 의해서 원래는 이 글자들은 각각의 A, B, C는 그 글자에 매칭되는 이진수 값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진수가 있겠죠. 맞죠? ASCII 코드표를 참고해서 보면 얘 이진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10진수로 따지면은 이게 65가 되고 여긴 66이 되고 여긴 67이 되는 거죠. 이게 10진수 값들입니다. 네, ASCII 코드표에 서 이렇게 매칭이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65를 이진수로 바꾸면은 뭐 얼마가 나오겠죠.
맞죠? 나오겠죠? 여러분들 저 아시죠? 저 65를 뭐 예를 들어서 2로 나누게 되면 여기 2, 3은 6, 그 다음에 2, 2는 4, 나머지가 여기는 점점점 해가지고 1이 나오게 될 것이고, 또 2를 나누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뭐 2, 1은 2 하고 2, 6, 12 점점점 나머지 0. 그 다음 또 2를 나누게 되면 여기는 2, 8이 16 점점점 나머지 0. 그 다음 2 또 나누면은 몫은 4가 되고 점점점 나머지 0. 그 다음 2를 또 여기다가 2 곱하게 되면은 점점점 나머지 0. 그 다음 여기다 2에다가 또 1을 이제 몫으로 나오고 나머지 0.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적으면은 이게 나오겠죠. 여기에 나온 대로 뭐 1, 0, 0, 0, 0,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숫자가 이제 이진수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서 매칭이 돼서 나오겠죠. 나머지들도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C라는 글자를 만약에 지우겠다. A, B, C 이렇게 글자를 입력했는데 난 여기서 키보드로 뭐 델리트 키를 누르던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가지고 C라는 글자를 만약에 삭제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이 C라는 글자를 만약에 삭제 처리한다 그러면, 자 그럼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여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이진수 바꾸는 방법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해보시고, C라는 글자를 일단은 67이니까 얘를 이진수로 한번 변환을 해보면 되겠죠. 맞죠? 네. 그래서 여기에 2를 나누게 되면은 당연히 2를 나누니까 2, 3은 6, 그 다음에 또 2, 3은 6, 네. 점점점 나머지 1 맞죠? 또 여기서는 2, 1은 2, 13, 2, 6, 12 점점점 나머지 1.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2로 나누겠죠. 2, 8이 16 나머지 0. 그 다음에 2, 2, 4, 8 점점점 그 다음 나머지 0. 그 다음에 여기 또 2를 나눠서 점점점 나머지 0. 그 다음에 여기 1을 곱하니까 나머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지금 나열된 숫자를 밑에서부터 위로 순서대로 적게 되면은 1, 0, 0, 0, 0, 1,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C라는 글자가 아스키 코드표에 의해서 이진수로 환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얘를 만약에 삭제 처리한다 그랬을 때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로 AND 회로를 사용을 합니다. AND 회로. 그래서 얘를 이제 글자를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다 0을 곱해야죠. 전체 비트를. 맞죠?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매칭을 해가지고 이거를 서로 AND 연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비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1을 다 곱하는 거예요. 여기도 1자리, 여기도 1자리. 이렇게 값을 배치를 해가지고 AND 연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 각각의 A, B, C 값과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AND 연산을 해줌으로써 해서 여기는 전부 다 당연히 0이 나오겠죠. 맞죠? 여기 0이 나오게 될 것이고, 여기는 뭐 AND 연산 하게 되면 당연히 이 B에 해당되는 이진수 값이 그대로 여기 나오게 되겠죠. B 그대로 나올 거예요. 글자로 환산해서 그냥 본다면 이진수는 여러분들이 아까 개별적으로 구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여기도 AND 연산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결론은 A가 나오게 되겠죠. 전부 다 1로 AND 했으니까 A 본인이 그대로 나오겠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 한 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이제 AND 연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만 0으로 이렇게 채우고 그대로 남겨둘 데이터 부분은 1로 이렇게 다 채워서 마스크 연산을 했다라고 이제 같은 말로 취급을 하거든요. 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AND 회로는 마스크 연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라는 게 원래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가 왜 코로나 한참 유행했을 때, 뭐 지금도 이제 독감이나 이제 코로나 같은 거 엄청 유행을 하죠. 어떤 각종 질병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유행했을 때 이게 전염병, 호흡기 질환으로 들어가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병에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스크 착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라고 하는 게 뭐예요? 호흡기 부분. 코와 입이죠. 코와 입을 가려줌으로써 호흡기 질환을 막아주는, 걸리지 않게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남기고 내가 가려야 될 부분, 중요 부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호흡기에 해당되는 거는 이렇게 마스크를 씀으로써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우리가 마스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엔드웨어도 내가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삭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논리곱 연산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하는 걸, 이거를 마스크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드웨어는 마스크 연산이다 그러면은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마스크 연산 회로다 그러면은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4번에 이제 지문이 이제는 이해는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부 문자나 비트를 삭제한다는 게 이 아스키 코드에 의해서 이런 개념이 쓰이게 되는구나. 우리가 백스페이스 키로 A, B, C 글자가 들어갔을 때 일부 글자를 델트 키나 백스페이스 키로 삭제 처리를 하는 게 컴퓨터 내부에서는 삭제 처리를 이 엔드웨어를 이용해서 글자 삭제를 해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이런 원리로 동작을 한대요, 컴퓨터가. 자,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이 나오는 원리다. 엔드웨어를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한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만 보충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엔드는 마스크 연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맞죠? 네, 마스크 연산. 다른 회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OR 회로 같은 경우에는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셀렉티브 세트 연산이라고 합니다. 네, 시험 문제에서 OR 연산을 하세요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친절하게 나오면 좋겠으나 주관식 실기 파트나 필기 파트에서도 셀렉티브 세트 연산을 해라 이렇게 지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OR 게이트 연산을 사용해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XOR도 지금 이제 나왔는데 익스클루시브 OR, 그래서 베타 종류 랩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컴페어 연산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NXOR도 있긴 한데 결과가 서로 다를 뿐이지 원리는 똑같죠. 비교를 하는 연산이죠. 그래서 비교 연산을 한다 그러면은 익스클루시브 OR 회로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잘 숙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련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전자계산기 구조 파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 25년도 1회차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시험에서 이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작년에 2024년 그때 1회차 한번 진행했던 시험에는 이 엔드 마스크 연산을 주관식 실기로 한번 냈었거든요. 등장을 했었어요. 예, 제 알기로는 등장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비트 삭제를 하는 연산을 해라. 그래서 마스크 연산을 해라. 이렇게 언급이 됐었는데, 이제 이번에 마지막 시험에서는 당연히 얘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나머지 뭐 2개 회로, 이 셋 중에 하나가 주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